자, 2단계에서는 이제 비움입니다. 비움. 이 부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채우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자동차 썬팅을 하죠. 기존에 썬팅이 되어 있는 데서 다시 썬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다시 또 벗겨내고 끌어내고 다시 썬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썬팅을 벗겨내는 작업이 힘들듯이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 콱 박혀있는 부정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채워줬죠. 그 비움의 과정에서 많은 어떤 테크닉적 기법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어떤 역량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얼마만큼 잘 비워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멘탈 붕괴의 원인을 얼마만큼 제거를 잘 해줄 수 있느냐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비움의 과정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문제점을 도출. 문제점을 알아야지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찾아내야죠. 찾아내기 위해서 면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 그건 어쨌건 단편적인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상담사의 역량입니다. 근본 뿌리를 뽑아야죠.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증을 예를 들면 항상 예를 들어 손목이 아프다. 근데 손목이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치료를 다 했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픔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외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재활이나 어떤 물리치료 외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 충격으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통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비우기 위해서는 또 자기 트랜스 유도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 무의식을 파헤치는 거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우리 의식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콱 숨어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죠.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트랜스, 자기 체면을 통해서도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가 언어 반응 테스트를 통해서 합니다. 이 언어 반응 테스트는 분석 심리학자 융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우리가 특정 어떤 단어를 제시를 하면 그 단어와 어떤 연결되는, 연상되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가령 제가 아버지라는 어떤 단어를 제시했을 때 선수가 어떤 단어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어떤 컴플렉스 정도를 평가할 수 있죠. 이때 어떤 단어를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말하기까지의 시간, 멈칫멈칫하고 말을 늦게 한다, 아니면 말을 못한다, 아니면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뭔가 복잡한 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역행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 근데 이 가슴 답답함이 왜 그런지 자기는 몰라요. 그걸 이제 과거 역행, 리그레션 기법을 통해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어떤 가슴 답답함을 느꼈는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이전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과거, 어린 시절까지 되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근본이 되는 어떤 가슴 답답함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밝혀야죠. 근데 그 원인이라는 거는 원래 과거의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 그 선수는 그걸
사실로 생각해서 자기 내면에 확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면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죠. 코끼리를 우리 훈련시킬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 쇠사슬을 묶어놓죠. 근데 코끼리가 성장했을 때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런데 쇠사슬의 어떤 강도는 진짜 약하죠. 얼마든지 코끼리는 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자기는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리도 자기가 성장했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근본은 옛날에 어릴 때 그 약했던 그 심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없애야죠.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유연상을 통해서도 이 연결고리를 해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연상은 아까 언어 반응 테스트하고 비슷하게 선수 스스로 자기의 어떤 무의식을 찾아가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라. 그 말하는 단어를 파헤치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근본적인 문제점, 그림자를 찾을 수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석션 뭡니까? 흡입하다. 예를 들어서 내 그 감정, 억눌린 감정, 예전에 코치님한테 야단 듣고 시합 때 꾸중 들었을 때 그 억울했던 감정이 남아있다면 만약에 머리, 가슴, 배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슴에 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 저 뿌리 끝까지 쭉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라고 하는 거죠. 그 감정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그걸 색깔로 규정지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이런 기법을 통해서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석션 기법입니다. 석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완 기법, 심호흡이나 점진적 이완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FT 기법 있습니다. 자유감정 기법이라고 동양의학에서 경락을 중요시했죠. 근데 이걸 서양에서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EFT라는 어떤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매우 큰 그 기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경락 14개의 어떤 경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우리의 어떤 막혀있던 경락이 뚫린다. 그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는 게 엉덩이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도 이 EFT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 기억들도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감정도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생각들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이렇게 두드리는 게 참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FT 기법. 그 다음에 EMDR이라고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 렘수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우리의 기억은 정리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때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안 좋은 사건을 떠올리게 했을 때 이렇게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게 함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기법이 EMDR 기법입니다.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NLP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 중에는 이제 필름 대감기. 예를 들어 스키 선수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 기억을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필름을 거꾸로 감아서 예전에 그 출발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바꾸치기 하는 거죠. 필름 대감기 비법. 그 다음 하나는 또 이제 이미지를 작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운 존재가 만약에 코치님이다. 코치님이 시합에서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는 주눅이라서 시합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코치님을 액자 속에 가두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저 멀리 보내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핀셋으로 탁 고정시켜 놓고, 아, 코치님은 저 멀리 보이는 점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기법 비슷한 건 뭐냐면 관중. 우리가 연습과 시합의 가장 큰 차이는 관중이 있기 때문에 좀 주눅이 많이 들죠. 위축이 되죠. 그래서 관중을 어떻게 영향력을 작게 만들까? 그 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중 중에 내가 어느 한 관중을 탁 색깔을 지정을 해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은 관중 하나를 지정을 해요. 노란색 옷을 입은 관중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그 노란색 관중, 옷 입은 관중을 계속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중을 그 노란색 관중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연습 때 항상 벤치에다가 인형을 갖다 놓고 연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시합 때도 똑같은 위치에 그 인형을 두고 시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연습 때와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86 아시안게임 임춘혜 선수가 라면 먹고 금메달을 땄다고 막 신문기사에 났는데 실제로 안 그랬대요. 선수촌에서 무슨 라면을 줍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